네, 세계적 관광지인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별다른 전과도 정신병력도 없는 부유한 60대 은퇴자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염건영 한국범죄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수백 명을 사상한 총격범 스티브 패너는 부유한 60대 미국 시민인데요. 네. 왜 이런 역대 최악의 범죄를 일으켰을까요? 글쎄, 그 외신을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운 울프라고 합니다. 외로운 늑대 예. 또는 외톨이형 늑대 범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로운 울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일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냥목용에 충실한 헌터형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거는 과거에 보시면 뭐 대학교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하고 자살한 케이스들이 몇 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우전 내가 사람만 몇 명 살해하고 나도 목숨을 끊겠다는 이런 방식의 그 자살 공격형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로 얘기 나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 연계돼서 혹시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니냐,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좀 거부하고 거기서 성공한 뭐 공인회계사로 성공을 했지만 주변의 이웃들하고 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 어떤 그 돌을 하나 던지고 자기 목숨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냐 이 세 가지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는 네. 자신들의 배후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관련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국 CIA나 FBI에서는 그 밥상에 숟가락 얹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S와 연계된 테러 중에 로운 울프형, 아까 말씀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거나 또는 IS에 뭐 돈을 송금했다던가 이런 내용은 좀 안 나와 예. 있거든요. 다만 필리핀이 IS가 최근에 세력을 확장하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10만 달러, 우리나라도 1억 1천만 원 정도를 송금한 내용은 현재 국제 계좌 거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IS로 간 흔적이 있다면 IS와 연계가 있는 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IS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고 일말의 가능성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듯이 사이코패스인 부친도 말씀하셨고요. 일각에서는 패덕에게 범행 징후를 엿볼 수 있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글쎄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공인회계사를 하지 못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 그 가십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이 사람은 그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통 위반 범칙금 정도밖에 현재 전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전과 기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6만 개 정도 되는 경찰이 있습니다. 자치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는 통합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안 나왔다면 실제로 범행 연계성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그 아버지인 벤자민 호킨스 패덕 같은 경우에 FBI에서 알아주는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인질 강도부터 해갖고 은행 강도, 그다음 차량 절도, 차량 강도, 그다음에 신용 사기까지 다양한 거의 범죄의 백과사전과 같은 활동을 하다가 네. 연방교도소 투옥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5년 만에 탈옥을 해요. 아. 탈옥을 하고 나서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1969년부터 77년 사이에 FBI에서 10대 지명수배자가 돼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는 탈옥한 이후에 신분을 바꾸고 다른 삶으로 몰래 은둔해서 사는 기간 중에 이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0대 범죄라 지목을 했다는 얘기죠. 잡히고 나서 또 엽기적인 게 뭐냐면 큰 카지노 관련된 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예. 자기 밑으로 범죄 조직까지 하나 신디케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고 실제 나중에 제토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점수가 거의 뭐 35점 이상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유형이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연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성향을 혹시 이 아들이 물려받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이코패스 기질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에 피해가 커진 이유는 바로 자동화기 때문이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동화기는 미국 내에서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물품 아닌가요? 그러니까 1986년 이후에는 못 예. 팔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언론 리포트에도 나왔는데요. 다만 그 이전에 수십만 종의 그 자동화기, 즉 손가락만 대기만 하면 수십 발이 탄창 끝날 때까지 나가는 걸 자동화기라고 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이전에 등록됐는데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는 중고 자동화기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개조한 거는 100%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한 2, 30분 내에 50여 명, 6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사망을 했고 500여 명이 총상 부상을 입었다면 거의 그냥 저희 표현대로 연사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총알을 다 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반자동 소총, 즉 손가락 한 번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나가는 이거를 갖다가 한 번만 당기면 탄창까지 모든 탄환이 다 나갈 수 있도록 개조한 걸로 봐야 됩니다. 문제는 개인이 개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슬라이드 파이어 스톡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체가 파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머리판하고 앞에 이렇게 총열을 잡는 이 덮개가 있는데요. 이것만 2개만 장착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재는 순간에 놀이새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격발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은 가만히 있고 총만 움직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반자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범프 스톡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장착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도 2세트가 발견이 됐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조를 통해서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각대라고 해서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사용한 걸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리고 사람을 많이 살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어떤 총기류가 거론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AK-47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R-15 뭐 이 정도가 나오는데 AK-47은 뭐 칼레슈니코프라고 아실 겁니다. 그 람보나 뭐 옛날 영화에 보면 소련군이 들고 다니는 총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근데 북한에도 주력 무기가 AK-47입니다. 이 AK-47이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그 반자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총이기 때문에 손쉽게 개조라면 자동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총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피본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AK-47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동남아시아에서 2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렴한 부분이 있고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총에 의해서 지금까지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 5천만 명으로 지금 추산할 정도로 이 화력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범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대 돌격 소총인 AK-47과 AR-15를 사용한 거고요. AR-15는 일반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M16입니다. 즉 미군에서 과거에 월남전에 사용했던 M16의 공식 명칭이 AR-15고요. 이게 이제 군대 가면서 제식 명칭이 M16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총이라는 얘기죠. 예, 또 이번 피해가 커진 이유는 바로 고층에서 높은 위치에서 바로 아래로 총격을 가했다는 걸 텐데요.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진 않을까 우려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를 안 하는 나라들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각 사격이라고 해서 높은 각도에서 사격을 하면 쉽게 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도 이하로 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이 상황도 지금 공연장이 완전히 개활지로 공개된 상황 하에서 노리고 쐈거든요. 근데 미국의 총기 범죄는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선행적으로 나타난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각자적인 범죄자가 하나 나타나면 이 모방 범죄가 총기 범죄 정말 심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심한 경우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 오히려 총기 판매량이 30% 늘어날 정도로 범죄 연관성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높은 위치에서 아예 호텔까지 잡고 총기도 한 20여 정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음악이 가장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청중들 얘기가 뭐냐면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몰랐대요. 음악 소리하고 총기 소리하고 섞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예 계획하고 짜고서 공격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가 선험이 돼서 또 유사범죄가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사범죄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겠죠, 아마? 네,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는 뭐 우리 일반적인 헌법에 나와 있는 뭐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놓고 개인은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미국의 헌법의 두 번째 원칙이 개인의 총기 소유가 이 헌법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NRA라고 해서요.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래서 미국 총기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3대 로비스트 집단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NRA의 힘, 400만 명이나 되는 유통업자들의 힘을 물리쳐가면서 총기를 규제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공화당은 NRA의 전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어떤 그 당성이기 때문에 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어떤 표밭을 물리치면서까지 총기 규제에 나서겠느냐, 이거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는 부분입니다. 예, 3대 로비리스트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총기 규제가 가능할까요? 총기 규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역사를 놓고 네. 보거나 지금 산업 구조를 놓고 봤을 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고요. 실제로 그 죽음의 무역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막대한 돈을 벌어주는 사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사회 전체가 군산 복합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터 해서 모든 연계고를 다 찾아보면 무기 산업하고 관계가 없는 산업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된다던가 돈을 버는 방식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 총기 규제는 미국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긴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 나가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 또 갈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엎드리게 되면 네. 그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총기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할 때 이상하다 싶으시면 좌우지간 엎드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총기 관련 사건은 엎드리는 사람은 그 피탄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공연 사건도 두리번데다가 총 맞아서 절병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엎드리고 상황을 본 다음에 도피를 하거나 현장 이탈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총기 관련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거기에 현장 이탈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번에 사례와 같이 신원이 어디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 살아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인접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속히 자기의 생존을 알려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영 한국범죄과학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